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자,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과 작은 계획, 그리고 이번 타임에 좀 잘 들으셔야 중간고사 부분들 한번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영상 강의가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보강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추석 때 또 쉬고 또 9일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좀 중간고사 전에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제 강의만 잘 들으면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타당성 분석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계획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강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잘 보는 방법 아시죠? 미소 지으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소 짓고 즐기면서 하세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할 때, 일을 할 때 좀 에디슨처럼 자기가 즐기면서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은근하게 미소 지으면서 해라. 또 그 앞에는 이제 미소를 짓지 않으면 가게문을 열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 계획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랑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경영 방식 수익성 사업 추진 일정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기록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막 번거롭게 생각하고 이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실패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작성 안 하는 것보다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제대로 활용하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 아시겠죠? 자, 원래는 이 교육상에도 이 사업계획서 짜는 교육 자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5가지를 생각해라. 사업계획서를 짤 때. 자, 그 5가지는 뭐냐면요. 일단은, 스페시픽 해야 된다. 뭐냐면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라 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금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measurable 해야 된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치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수치가. 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2끼만 먹겠다. 하루에 1식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자, 현재 90kg에서 80kg로 목표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런 작업 아이템도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achievable.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자, 90kg에서 자 60kg로 만들겠다. 한 달 안에 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달성이 불가능해요. 자 달성이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자 한 5kg 정도 2달 동안에 10kg를 빼겠다. 좀 무리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뭐 이번 한 달 동안은 80kg가 목표인데 11월까지 85kg, 10월 말까지 85kg, 11월 말까지 80kg로 만들겠다.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자, 달성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얼리스틱. 자,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막말로 우리가 처음 오픈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목표액을 나의 목표는 뭐 1억이다. 순수익이 1억이다. 매출은 뭐 가능할지 몰라도 순수익 1억 같으면은 한 4억을 벌어야 돼요. 4억을 벌어야 이제 순수익 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 리미트. 자, 언제까지 버느냐? 올해 말까지 1억을 버느냐? 올해 말까지 80kg로 만드느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타임 리미트, 시간의 한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걸 외우기 쉽게 요즘 같은 시절에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SMART,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워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specific,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chievable, 자,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time limit, 시간의 한계점을 둬야 된다. 자, 이런 게 뭐다?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면, 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잘 사용함으로써,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5가지가 충족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향상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다. 자, 뭐 인력 관리, 자금 관리, 메뉴 관리, 그 다음에 뭐 구매 관리, 자, 그 다음에 뭐 격리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뭐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점이 혹시나 없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하고요. 자, 1안, 2안, 3안 뭐 한 적어도 2안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계획과 실행에는 뭐가 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장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 사전에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불확실성 아시겠죠?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통해서 잘 작성된 거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자, 점포 경영의 지침이 되고요. 이 지침은 어떻게 된다? 자, 이 지침은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자,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왕 하는 거, 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기업을 이끌어가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똑같은 노력,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
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또 누구 제3자에게, 제3자는 누가 될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투자자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3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나의 경영에 대한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대책을 또 수립할 수가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생각이 다름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해결 방법까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할 경우에, 즉 투자자나 아니면 뭐 아는 지인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뭐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족한 자본을 충당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나는 이런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할 건데, 마케팅의 방향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7가지 무지갯빛으로, 월요일은 어떻게, 화요일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이도록 할 것이고, 계절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펀과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됨으로써 이런 이익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거기에 대한 빌린 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자, 그러한 사업 계획서가 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하고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6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5가지 스마트, 자, SMART, 자, 스페시픽하고 메저러블하고 어치러블하고 리얼리스틱하고 타임 리미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시간의 한계점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또 3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 자본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자본이 아시겠죠? 각종. 그 다음에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갈 것이냐? 또 그 사람이 충분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또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간. 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리포트를 완성한다면 이 리포트를 완성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갈 것이냐. 뭐 한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 뭐 요리를 한다면 이 요리를 소머리 국밥을 만든다 그러면 이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자, 누가 할 것이냐. 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필요한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느냐. 자, 가마솥, 전통 가마솥이냐, 아니면 알루미늄 솥이냐, 아니면 솥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크게 자본, 사람, 걸리는 토탈 시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자,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자, 막말로, 이런 뭐 수익성이 났습니다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기업, 일반 레스토랑 창업하고 몇 년, 3년 안에 적어도 한 80% 정도가 뭐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고, 5년까지 존재하는데 10%만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성공 확률이 좀 낮다. 그러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막말로 안 망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잘해야 되고, 자, 수익, 산출, 비용. 자, 언제부터 이익이 날 거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매출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내가 이러한 가게, 레스토랑을 오픈하는데, 자, 규모가 뭐 100평이다. 자, 그랬을 때, 자, 투자 규모를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될까? 평당 인테리어가 200만 원 같으면, 자, 얼마가 들어갈까요? 자, 10평이면 2천만 원, 100평이면 2억. 인테리어 비용만 2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먼저 뭐 각종 장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한 얼마 들어갈 건지, 내가 어떤 아이템의 메뉴를 가지고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죠? 자, 우수한 장비, 그리고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한다면 돈이 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막말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종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또 만약에 매입해서 한다,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해서 한다면은 건축 비용, 매입 비용, 자, 땅 매입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계획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토탈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 이런 기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든지 신용재단이라든지 뭐 지인이나 부모님 이렇게 할 때 이 사업 계획서를 딱 보여주면서 그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지만 충분한 뭐가 회수 가능한 그러한 비용일 때 돈을 빌려주지 그냥 막 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신용이 있다든지 정 안 되면 뭐가 필요하다 담보를 또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자금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심사위원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앞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저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여기에 창업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상권은 주위 인근에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이제 지원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목적. 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인허가가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아니라 이제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오폐수는 이렇게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고 뭐 그 다음에 합당한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
또 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죠. 공사를 다 해놔 놓고 영업 허가가 안 나와서 자본만 인테리어 비용만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다섯 개 안에 다 들어가는데, 아까 스마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는 나침반과 같다. 우리가 항상 북극성을 보면서 항해를 한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북극성은 항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이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 자, 일단은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무리한 가정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이상만 추구하면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적,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통계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얼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나이 연령대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중산층의 수익이 들어오고 아시겠죠? 이런 통계를 가지고 뭘 한다? 다른 데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게하고 가장 유사한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에 대입을 해본다는 거예요. 가상 시나리오를 보는 거예요. 규모가 만약 카페다. 그러면 적어도 20평짜리다. 좀 너무 적나요? 이왕 노는 거 크게 놉시다. 자, 여러분들이 관광지 있습니다. 강릉. 거기에는 커피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관광지에 그만한 규모의 캐파에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에서 살펴봤을 때, 거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강릉 같은 경우에는 커피거리나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규모가 연간 한 1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 부산이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광지인데 그만큼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 해변이 있기 때문에 광릉은 집중이 되어 있고 부산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에 0.7%를 70%를 곱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는 데도 있겠지만 그 지역만 살펴봤을 때 광안지구다. 그랬을 때는 70만 명만 잡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규모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해서 한 70%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수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기관이나 아니면 통계를 가지고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본다? 소상공인. 이런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에서 작성할 때.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담보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담보도 어떤 담보는 되고 어떤 담보는 안 된다는 거.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그냥 나의 땅이 아니라 동업자가 같이 하고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하나만 있는 것 가치보다 돈을 빌려주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치? 여기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의 동업자가 있으면 또 동업자에 대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요.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틀려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커피숍인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로스터리 샵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구역은 커피를 볶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자, 용도하고 또 그러면 틀리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